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150번 정도를 이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라고요. 제가 요즘 거리를 나가면요. 사람들이 적반하장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요. 우리 당 최고위원 중에서 김태흠 의원이 제일 많이 씁니다. 모든 말에요. 이건 적반하장이에요.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행동을 보면서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행동은 적반하장적인 행동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재인 대통령 적반하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면 정말 임명을 그러니까 뭐 기억나시죠? 몰래 혼인신고한 사람도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던 적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김희수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로 했다가 부결되니까 그래도 대행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무튼 적반하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요. 김희수 권한 대행에게 사과를 했어요. 예, 왜 사과를 했습니까?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정말로 대행자를 붙이지 않고 소장을 시켰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대행자를 붙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헌재 소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동의를 못 받아서 미안하고 네. 대행을 시켜놨더니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한테 나가라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옛날에 왕이요 사랑하던 애첩을 후궁에 이렇게 넣고 난 때는 후궁 서열이 있잖아요. 네네. 후궁 서열이 낮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네. 미안하다. 중전을 못 시켜서. 근데 왠지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데 SNS에서요. 네. 김희수 지키기가 한 바퀴 돌았어요. 네. 이게 무슨 사태입니까 지금? 글쎄요,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게 김희수 재판관이 이 권한대행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3월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 결정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여가지고 가장 연장자이자 가장 오랫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했던 두 분 중에 연장자이신 이 김희수 재판관을 이제 권한대행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차기 헌재 소장 임명을 위해서 이제 시간들이 쭉 간 거죠. 그러다가 김희수 후보자가 결국은 헌재 소장이 못 된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권한대행의 지위는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계속 권한 대행이었나요? 권한대행이자 이제 후보자였던 거죠. 네. 그래서 후보자 지위가 빠지면서 권한대행의 지위가 유지됐는데 지난 9월 18일 날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 재판관께서 내가 좀 계속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상 의사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대를 해요 또?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본인이 그 상황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되옵니다라고 어느 재판관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권한 대행이 되면 찍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다른 재판관들이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재판관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아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야지. 명예와 자기 그래도 자존감이 계신 분인데 지난번에 후보자가 돼서 안 됐으면 그때 사실은 그만뒀어야 네. 되고 요번 같은 경우도 상황이 본인이 헌재 소장으로 임명이 안 됐으면 내가 헌재 소장을 지금 권한대행을 계속하면 이거 헌재에 내가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대행을 그만둘 테니까 다른 분이 하시죠. 이렇게 본인이 결재지찬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두든지 아니면 적어도 권한대행에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얼굴에 뭐를 탁 깔고 네.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얼굴에 못 깔았어요. 글쎄요. 뭔가 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아무튼 참 사람이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 때를 알고 날 때를 알아라. 그러니까 나갈 때를 알고 들어올 때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더 황당한 건요.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걸 쓴 게 더 황당해요. 왜냐면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페이스북 쓰는 거 알고 네,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멋있어 보여서 혹시 탁현민이 또 쓰라고 한 거 아닐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유채욱께서 네.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이죠. 대한문 광장에 가서 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 대통령이 썼던 그 내용이 법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다뤘는데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은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이 거리인 경우에는 재판관들 중에서 대행을 인정하게 돼 있고 네. 대행은 해당 법률이나 규칙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장 오래 한 분, 그 다음에 오래 한 분이 여럿인 경우에는 연장자, 뭐 이런 순서로 해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김희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이 되는 건 맞아요. 네. 3월 달에 권한대행이 된 건 맞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어느 부분을 싹 흐리고 있냐면 네.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권한대행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헌재 소장을 임명할 권한인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재 소장을 임명을 해갖고 이 임시적 상황인 대행체제를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희수 권한대행을 헌재 소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하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부결이 됐으면 지금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빨리 다른 후보를 찾아야죠. 근데 후보를 찾는 일을 하지 않고 그 권한대행이 계속 사실상 헌재 소장의 역할을 하는 권한대행을 계속하게 하고 또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 9월 임기 만료시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자, 김희수 재판관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와 그 헌재 소장으로 동의를 못 받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잔 말이에요. 내년 9월까지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지금 동의를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거죠. 결과는 똑같네요. 예,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바로 헌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에게 부여한 권한인 그러니까 동의권, 그리고 헌재 소장 임명에 관한 동의권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전 굳이 이거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앞으로도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할 경우에는 네. 올려서 뭐 부결되든 뭐든 상관없이 대행으로 계속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국무총리를 앞으로 임명하려고 할 네. 때도 국무총리가 나한테는 아주 필요한 사람인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냥 그 서리 체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나쁠 게 옆에 없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게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짚어볼게요. 네. 지금 우리 총리 누군지 기억나세요? 누구세요? 아니 제가요 총리가 제가 또 옛날 과거 뒤집기를 되게 좋아해요. 예, 제가 예. 뒤끝이 좀 있거든요. 네네. 제가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이게 총리 아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내용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요 5월 18일 날 네. 국무총리 임명 동의되면 책임 총리 하겠다. 그래서 책임 총리로 해서 총리가 모든 걸 하겠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요즘 총리가 뭐 해요? 총리가 글쎄 뭘 하시나요? 근데 오히려요 네. 허수아비 총리라는 얘기가 7월 31일 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낙연 2달 책임 총리가 사라졌다. 권한 보장 약속 불구, 정부 내각 인사 등 역할 제한적, 야권선 허수아비 총리 비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다음에 뭔지 알아요? 이낙연 총리가 8월 21일 날 수도 이전 다수 국민 동의 안에 발언해서 논의까지 왔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책임 총리 뭘 하죠? 그 책임 총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결론을 내렸어요. 네. 대통령이 책임 총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아까 우리 이제 단장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그 권한 대행 체제 설이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의 문인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독특한 게 있어요. 말 딱 나와요. 뒤에 꼴이 없어요. 말 딱 나와요. 뒤에 꼴이 없어요. 아주 네. 항상 이번에 오늘 그거 보셨어요? 그 취업률, 경기 뭐 네. 이런 거 다 떨어진 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나왔던 있잖아요, 여러분.
헌재 소장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어떤 효력과 그 효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전혀 하지 않고 공교한 말로 국민들 지금 계속 현혹시키고 있거든요. 어이구 국민들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 규칙에 있다. 규칙에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규칙에 있어요. 법률에도 있어요. 법률에도 있어요. 네. 근데 단장님 규칙이 네. 헌법보다 더 위였나요? 그러니까는 근데 헌법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건요. 규칙에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맞거든요. 네.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권한과 책임이 헌법상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정말 저는요, 이렇게 교묘하게 내 건 약간 숨겨놓고 인마이 포켓을 한 뒤에 그러니까 맞는 걸 싹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못한 건 싹 집어넣고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그 형법에 직무유기죄라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거든요. 네. 대통령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을 지금 유기하고 있어요. 뭐 한두 달, 두세 달은 뭐 사람을 찾으니까 그럴 수 있다 손 치지만 네. 이것이 6개월, 1년 돼서 내년 9월까지 김희수 재판관이 그만둘 때까지도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할 정도로 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네. 방치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걸 같고요. 네. 거기에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인데 결국은 그런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하지 않고 결국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헌재소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건 이제 정당한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직무유기죄가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도 현재의 상황이 변함없이 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헌재소장 임명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뜻이 있는 국민들 중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 고발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의 그 탄핵 사유가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제가 그 발언을 했잖아요. 네. 최고위에서. 네. 기사가 좀 깔리고 있어요. 그렇죠. 깔리고 있는데 네. 제가 오버한 것처럼 기사가 깔리고 있어요. 글쎄 그 토론해보자라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 뭐 아니요, 탄핵 사유라고 해서 탄핵 사유도 오버래요? 오버래요. 왜 그게 기사가 오버래요? 그렇게 나오네요. 지금 기사를 그래요? 봤더니. 헌법에 위배된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라고 했던 게 지금 오버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냥 토론 한번 해보죠 뭐. 제가 고발해 볼까요? 네? 유채구가 아직 직접 나서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지금 아무튼 지금 계속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여해 문 대통령 탄핵 사유 발언에 홍준표 오버 액션 하지 마라 지나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 내용이 아닌데 그리고 그게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지금 기사가 쏟아집니다. 오늘 또 제가 스타가 됐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거 보면 댓글 봐도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제가 굉장히 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자, 탄핵 발언이 나오자 홍 대표가 유최고위원에게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홍 대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무 오버 액션하면 언론이 안 써준다. 어머, 언론이 많이 써줬네요. 자, 여러분. 약간 뒤늦게 방송이 나가는 감은 있지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계속 김희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상하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보니까요. 막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다시 가요. 그러니까 강경화, 딸, 국적 잊어요. 이렇게 계속 잊어가는 것 같아서 탁현민도 잊었죠. 제가 계속 기억시켜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소년법,
탁현민 나가는 거, 그리고 강경화 딸 문제, 그리고 김희수. 자, 제가 복습 계속 시켜드릴게요. 기승전 제가 계속 기억해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김희수 권한대행, 그리고 강경화 딸 국적, 그리고 탁현민 청와대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 더 뭐였어요? 빨리 기억해보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표창원 소년법입니다. 그 네 가지. 자꾸 쌓이고 있어요.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다루면서 끝까지 쫓아다니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